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곱해진 게 시세총액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에서 이 순위권 내에 있는 아파트를 고른다면 실패할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충분히 이유는 설명드렸을 거예요. 서울 수도권보다 오히려 지방에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왜 양극화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야 돼? 제가 지난 영상이나 포스팅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KB부동산의 월간 선도 아파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그 지역 내에서 선호되는 아파트를 고르는 겁니다. KB 통계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월간 선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월간 선도 아파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제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부산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해운대구를 가고 싶다. 그럼 해운대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볼 거는 요겁니다. 여기 이제 시세총액 탑 순위가 있습니다. 여기 KB 선도 아파트는 전국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서울 수도권이에요. 거의 서울 수도권이고 요거 말고 시세총액 탑 순위로 이렇게 보시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들 순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순위는 뭐냐면 이 평당 시세와 이 세대수를 곱한 이 시세 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요걸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순서를 이렇게 KB 시세 순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대수 순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곱한 시세총액 순위로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습니다. 모수가 많으니까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상승기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고점을 빨리 찍어요. 물론 단점은 하락 때 가장 낮은 점을 찍는 것도 요런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고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들은 사실은 하락기 때 매수하기가 정말 좋은 거죠. 상승기 때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세대수가 많으면 거래량이 많은 거고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가 좋다. 왜? 하락장 때 팔기도 좋고 상승장 때는 더 많이 올라가니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좋아요. 그런데 단순히 세대수만 많은 아파트가 아니라 가격이 비싼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건 입지가 좋다라는 거다. 사람들이 선호한다라는 거다. 입지가 좋다라는 거는 학군이 좋을 수도 있고 교통이 좋을 수도 있고 인프라가 좋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시세가 비싼 아파트는 당연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곱해진 게 시세총액이잖아요. 이 아파트도 좋고 이 아파트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에서 이 순위권 내에 있는 아파트를 고른다면 실패할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방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은 뭐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죠. 예를 들어 부산이라고 생각하면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뭐 동래구 이런 데를 선호하시죠? 부산 해운대구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총액의 순위가 어디까지 내려갈까 보면은 보통 30위 정도의 순위가 얼마일까를 보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0.5조 정도 되면은 30위 정도가 되는구나.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에서 만약에 30위권 내에 든다? 저는 30위권 내에 드는 어떤 아파트도 다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 괜찮다라고 봐요. 사도 나중에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 중에 내 금액대로 들어오는 아파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자, 1번.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지역이 어딘지를 고르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디가 제일 좋아? 너 어디 살고 싶어 했을 때 딱 나오는 그런 지역들. 뭐 부산으로 따지면 해운대구, 수영구, 뭐 남구, 동래구 요런 데들. 그런 데서도 아파트 이름을 알면 아는 아파트들. 대구에서는 수성구, 뭐 요즘에는 중구, 달서구에도 월성동, 광주에도 봉선동이라든지 광산구의 수완지구 이런 데들. 딱 그런 데들 중에 지역을 고르는 거죠. 내 일자리와 출퇴근이 가깝고 맞벌이 한다 그러면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고 처갓집이나 아니면 친가가 있다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곳들. 그런 지역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를 설정하는 겁니다. 가격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의 금액이 총 소득의 50% 내외면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정이 세후 월 700을 법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원리금의 비중이 350만 원 이하면 괜찮다라고 봅니다. 원리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그래서 이 비용을 계산했을 때 대출을 받아 가지고 내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를 계산해 보시고, 금액이 지금 내가 2억이 있는데 내가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5억 정도 내외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지금 이 순서로 얘를 고르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를 한번 볼게요. 대구 수성구를 보면은 요렇게 이제 순위가 쭉 나오죠. 그럼 2.8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수성구의 탑에 드는 아파트들은 다 괜찮은 아파트일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까 5억이라고 내가 예산을 잡아놨잖아. 근데 여기다 이제 복모동, 수성, 두산 위브 이런 걸 써놨어. 제일 작은 평형이 16억이야. 이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잖아요. 바로 버려 그럼. 그럼 수성 범어 W 어때요? 10억 9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 정도가 될 것 같아. 캐슬 골드파크 4단지. 이렇게 하면 32평짜리가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냐면 5억 5천.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골드캐슬 4단지.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저는 중고층만 이렇게 봤을 때 5억 8천, 9천 벌써 이렇게까지 올라왔네요, 시세가. 요게 조금 안 된다 그러면 이 순위 내에 있는 아이들 중에 만촌 1차 우방타운 34평으로 여기도 이제 6억 정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5억 정도의 아파트 혹은 5억에서 뭐 5억 5천이 된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찾는 겁니다. 만약에 수성구에서 찾았는데 없어. 근데 내가 와이프랑 같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중구도 괜찮아. 출퇴근을 생각해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찾는 거죠. 대신 센트럴 자이 뭐 이런 데들이 있겠죠. 보시면 34평짜리가 중층 기준으로 5억 2천에서 뭐 5억 3천 요 정도 되니까 요 정도는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시세 총액이 높은 이 순위권대에 있는 아파트 중에 내 예산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그리고 이 아파트 이름을 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아파트를 고르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었던 아실의 최고가 순위에서 높은 순위에 있는 아파트를 고르는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단지 중에 어떤 단지가 시세 총액이 가장 높은지, 그 높은 단지가 좋은 단지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번 시리즈의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